안녕하십니까. 돌집사 TV입니다. 드디어 이제 2019년도 3과목 농학 결혼 중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요.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이 과목에서는 사실 이해한다라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1, 2과목과는 다르게 이해한다라기보다는 무조건 거의 한 90%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외워주는 게 사실은 더 좋고 까먹지 않는 방법이지만 3과목은 무조건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3과목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과목에서 조금 치열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중요한 기출 먼저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51번 바로 보겠습니다. 과실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분류로 옳은 것은 정답만 볼게요. 핵과류입니다. 복숭아 매실은 핵과류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핵과류, 복숭아 매실이 있다 라고 두 개 외우고 시작을 할게요. 자, 52번 토양 입단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자, 정답 1번입니다.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면 토양 입단에 좋지 않다. 그리고 유기물, 콩과 작물 재배, 피복 작물 재배는 그러면 좋은 거다 라고 해서 같이 차근차근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53번 볼게요. 작물 재배에 있어서 질소에 관한 설명, 질소에 관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시험 봤을 때 여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53번 정답 바로 가겠죠? 2번입니다. 자, 질산 이온으로 식물에 흡수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옳은 것은이기 때문에 이것만 외워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틀린 내용이니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산 이온은 식물에 흡수된다 라고 그냥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체 내에 물의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 기억, 양분 흡수의 용매가 됩니다. 용매가 되죠. 그리고 세포의 팽합을 유지를 하고요. 식물체 항상성도 유지하고요. 물질 합성과의 매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물의 기능 이렇게 많구나 라고 이 4개 먼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외우셔야 돼요. 55번 토양 습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 습해 땅이 썩는 거죠. 뿌리가 썩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대체로 옳지 않은 거죠. 밭에 고랑개배랑 상관없고요. 습답의 이랑재배, 그리고 땅속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거, 그리고 토양 계량제를 사용하는 거, 요 3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습해 대책이다 라고 지금 같이 바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6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재배 시 한 해의 대책을 모두 옳은 것은 자, 한 해 쉽게 생각하면 가뭄이죠. 자, 기억, 중경제초는 일단 풀을 크게 베지 않는 거예요. 풀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이제 제초를 하는 거고요. 니은 밀식재배라는 거는 이렇게 되게 다다다닥 또 심어 놓은 건데 보시면 되고 이제 디귿, 토양 입단 조성. 자, 토양 입단 조성. 자, 그럼 여기서 한 해 가뭄을 대책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중경제초와 토양 입단 조성은 한 해 대책이 된다 라고 일단은 단순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과수 작물의 동해 및 서리 피해에서 땡땡의 경우 꽃이 일찍 피는 따뜻한 지역에서 늦서리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개혁이 빨라져 땡땡에서 서리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땡땡은 상층의 더운 공기를 아래로 불어내어 과수원의 기온 저하를 막아주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정답을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가 늦서리에 조금 약해요. 그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배도 핵과류죠. 핵과류. 자, 배도 핵과류다. 아까 핵과류에 복숭아 있었죠? 복숭아 매실 있었고요. 그리고 송풍법을 통해서 이제 기온 저하를 막아주는 방법이다. 서리를 방지하려면 기온을 올려야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 그냥 단순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볼게요. 작물의 생육 적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주간과 야간의 적온은 동일하다. 그렇지 않죠. 주간과 야간의 온도가 엄연히 다른데 동일할 리가 없고요. 그럼 생육 적온에 대한 설명을 봐야겠죠. 자, 대사작용에 따라 적온이 다르다. 자, 맞는 말이고요. 발화 후 생육 단계별로 적온이 있다. 그렇겠죠.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서 그 맞는 온도가 있을 거고요. 품종에 따라 차이가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의 연관 관계,
어느 정도 있나 좀 생각해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59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괄호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광보상점,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땡땡과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땡땡이 같은 지점이다. 그리고 내음성이 땡땡 작물은 땡땡 작물보다 광보상점이 높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에 의한 흡수량과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순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같은 지점을 광보상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음성이 약한 작물은 내음성이 강한 작물보다 광보상점이 높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외워주시는 암기 부분이었네요. 자,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박 피해로 모른 것은 자, 2차랑 연관되어 있어요. 꼭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전국적으로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5월 해서 뭐 6월 뭐 이런 식으로 늦서리가 발생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서리 피해가 좀 빨라요. 그리고 니은 틀린 내용이죠. 니은 돌발적이고 단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우박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왜 X를 쳤죠? 자, 니은은 우박의 대표적인 얘기고요. 디귿 볼게요. 피해 지역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한정된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보통 강이 있거나 이제 습기가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우박 피해가 많은 편입니다. 리을 피해 과원의 모든 과실을 제거해 이듬해 결실률을 높인다. 자, 이거는 적과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나무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일부러 사람이 가서 따는 거죠. 그러면은 나무의 당도 높이고 이듬해 내년에 결실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따는 적과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은 2번 니근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61번 볼게요. 다음이 설명하는 재해는 자, 시설 재배 시 토양 수분의 증발량이 관수량보다 많을 때 주로 발생하며 비료 성분이 직접으로 작물의 토양 수분이 어려워지고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한다. 자, 일단은 수분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힌트를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염해입니다. 자, 우리 몸도 똑같아요. 물 수분량이 적어지면은 물을 짠 걸 먹으면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염해, 수분이 땅이 많이 없어지면은 염해를 입을 수 있다 라고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한 해랑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기는 있겠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염해다, 이거는 염해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재배에 이용되는 생장 조절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삽목 시 밝은 촉진제로 옥신계 물질을 사용한다. 옥신은 조금 더 설명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밝은 촉진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사과나무 적과제로 옥신계 물질을 사용합니다. 옥신이 일단은 상장 조절을 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일단은 옥신 얘기 나오면은 웬만하면 좀 약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씨 없는 포도를 만들 때 지베렐린을 사용한다. 지베렐린은 생장 억제다. 생장 약간 억제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사과나무 낙과 방지제로 시토키넨계 물질을 사용한다. 자, 낙과 방지와 시토키넨계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낙과를 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물질은 사실 존재를 하는지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옥신과 지베렐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두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6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낙엽과수는 가을 노화 기간의 자연적인 기온 저하와 함께 내한성 증대를 위해 점진적으로 저온에 노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서히 추위에 적응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정답은 경화입니다. 자, 동화, 적화, 춘화 아니고요. 요 개념들도 사실 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경화에 대한 내용은 이거다 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볼게요. 재래 육묘에 비해 플러그 육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1번 노동 기술 집약적이다. 자, 여기 함정입니다. 만일에 노동이란 말이 없었으면 맞는 말이에요. 기술 집약적인데 노동이랑 기술 집약적이다 라는 느낌은 전혀 아닌 거죠. 재래 육묘라고 함은 말 그대로 옛날 방식이고 플러그 육묘는 요즘 방식인데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그 육묘의 장점을 봐야겠죠. 정답을 찾아냈으니
플러그 육묘는 계획 생산이 가능하고요. 정식 후 생장이 빠르고요. 기계화 및 자동화로 기술 집약적이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육묘라는 것 자체가 왜 막 이런 시장 같은 데 가면 이런 데에서 상추씨 조그맣게 막 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육묘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플러그 육묘의 특징이다, 장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묘 재배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과채로 재배 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자,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죠. 기술적으로 이제 실온에 뭐 비닐하우스에서 단체로 재배를 해버린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고요. 2번 벼 재배 시 감자와 1년 이작이 가능하다. 1년에 2번이나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육묘의 장점이 될 거고요. 3번 봄 결규 배치 재배 시 추대를 유도할 수 있다. 일단은 정답은 3번이 요 내용 틀렸고요. 4번 보고 갈게요. 맹류 재배 시 생육 촉진으로 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 일단은 1번, 2번, 4번은 육묘 재배의 장점인 게 되겠죠. 일단 추대를 보면 일단 추대라는 것 자체가 일단 꽃눈이 난 다음에 서야 이제 일어나는 뭐 현상 같은 건데 요거에 이제 육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육묘는 말 그대로 새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건데 뭐 성장을 더 빠르게 한다던가 그런 특히나 추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6번 삽목 번식, 번식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1번 볼게요. 과수의 결실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모주의 유전 형질이 후대에 똑같이 계승된다. 자, 요게 조금 약간 삽목 번식의 특징이에요. 모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를 떼서 이렇게 땅에다가 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엄마 가지가 있겠죠. 이 엄마 가지의 유전자와 얘와 동일한 유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삽목 번식의 특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종자 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 수단이 되는 거죠. 나무를 꽂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4번 수세를 조절하고 병충해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삽목 번식의 단점이 나옵니다. 단점이 나오는데 병충해 저항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병충해에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가 없네요. 4번은 옳은 얘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락가락합니다. 67번 볼게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주요 피해 작물이 아닌 것은, 자, 이제 요 생소한 용어들과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피해 작물이 아닌 것은 정답 바로 볼게요. 배추입니다. 그렇다는 뜻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병은 가지, 사과, 고추에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특히 우리가 2차 연결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추예요. 고추는 병충해에 정말 약하기 때문에 고추에 일어나는 병충해 항목을 우리가 다 외울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고추에 일어나는 병이구나 정도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8번 보도록 할게요.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의 엽경채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5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금치, 미나리, 마늘은 엽경채류구나 라고 해서 요거를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5위는 엽경채류가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69번 볼게요. 다음 괄호 내용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저온에 의하여 꽂는 형성에 유기되는 것을 땡땡이라 말하며 당근, 양배추 등은 땡땡으로 식물체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해야만 저온에 가능하여 화합분화가 이루어진다. 자, 저온에 의하여 꽂는 형성이 유기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춘화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춘화라는 거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조금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근, 양배추 등은 이제 일정 크기에 도달한다. 요거는 이제 녹식물 춘화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근, 양배추는 녹식물 춘화형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춘화, 저온. 저온은 춘화. 그리고 당근, 양배추는 녹식물 춘화형이다. 라고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70번. 다음 두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품목은 자, 별 문제가 다 나오죠. A 농가. 과실이 자람에 따라 서서히 호흡이 저하되다. 성숙기를 지나 완숙이 진행되는
전환기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과실. 자, 비농가, 성숙기가 되어도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과실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그냥 외워야겠죠? 정답은 사과. 1번입니다. A농가, 요거는 사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B농가는 이제 블루베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양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하려고 여기는 그냥 오히려 공부를 안 했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 문제 정도는 뭐 틀려주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공부를 했는데, 확실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죠? 요거는 호흡기에 대한 문제였네요. 7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건설로 야간 조명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개화 지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화훼작물은, 자, 이제 야간의 조명, 빛을 얼마나 받아도 되냐, 장일식물이냐 단일식물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은 4번입니다. 칼랑코에랑 포엔세티아는 일단 야간에 조명이 늘어나면은 이제 개화가 지연이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밤에도 밝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일단 국화, 장미 정도는 일단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밤에 야간이 많으면 안 좋은 거는 칼랑코의 포인세티에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생소하다. 그럼 밤에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도 되겠죠? 자, 그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농가에서 실수로 2도에 조정하여 저온 장애를 받게 될 품목은, 자, 저온에 영향이 있는 작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극락조화입니다. 자, 우리 이건 2차에 나온 내용인데, 국화, 백합, 장미는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은 저온에 보관을 해요. 근데 극락조화는 저온에 보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온에 보관하는 것은 무엇이냐? 장미, 백합, 국화다 라고 이 세 가지는 꼭 같이 외워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3번 볼게요. A 농가에 하우스 오이 재배 시 낙과가 발생하였다. 자, 그럼 B 손해평가사가 주요 원인으로 먼저 조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이는 정답이 있어요. 그냥 바로 일조량이랑 연관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이가 만일에 안 크다, 안 커져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물을 얼마나 줬느냐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오이가 낙과되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햇빛, 일조량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74번 볼게요. 수경 재배 사용 가능한 원수는, 자, 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정답을 먼저 봐야겠네요. 자, 74번 정답은 3번입니다. 산도가 pH7, pH7에 가까운 물은 수경재배 사용이 가능하다.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 라는 기준을 보시면 되고요. 철분이 많으면 수경재배를 할 수가 없고, 나트륨 염소의 함량이 100ppm 이상이면 안 되고, 중탄산 함량이 100ppm 이상이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를 좀 참고를 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7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재배에서 연질 피복제가 아닌 것은, 자, 이 차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정답을 바로 봐야겠네요. 폴리에스테르 필름입니다. 연질 피복제고요. 나머지 폴리에틸렌, 염화 비닐 필름,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필름은 경질이다. 요 세 친구는 경질이다. 경질 피복제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1차에서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연질이구나, 이 정도만 외워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9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걸 마무리했고요. 우리가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제일 답답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기출문제에서도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 기본서를 보신다면은 기본서가 되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출 공부를 꼭 먼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맨 처음에 기본 지식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내용을 풀면서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영상이 있으니까 2019년도 1차 기출문제를 내가 한번 보고 나서 기본서를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2019년도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018년도 그리고 2017년도까지 해서 영상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